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 좀 힘이 빠져 있습니다. 오늘 출발 상황 정리해 주세요. 네, 시장이 어제 미국 시장 CPI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만 시장의 예상치다. 또 그다음에 공급의 병목 현상이 풀리게 되면 좋아질 수 있다라는 시장의 기대치 반영되면서 어제 미국 시장이 선방을 한 모습이고요. 오늘 국내 시장도 그런 흐름이 일정 부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성장주 섹터 안에서 일부 게임 섹터하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섹터 흐름이 좀 좋지 않습니다. 역시 좀 매드 팩토의 임상 과정 중에서의 좀 안 좋은 흐름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주면서 전체적으로 좀 바이오 섹터 약한 흐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게임 섹터도 이제 초반에 좀 등락이 좀 엇갈리는 모습 속에서 약간 좀 침체된 분위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성장주 섹터 안 좋은 모습이고요. 상대적으로 그동안 좀 하락이 컸었던 2차 전지 섹터주들 테슬라의 힘을 얻으면서 다시 반등 추가적으로 이어지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좀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애플카와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도 강세 흐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IT 섹터 중심으로 하는 흐름, 그다음에 이제 경기 민감주들의 흐름, 최근에 보시면 좀 바닥을 잡고 있는 섹터주들이 일단 경기 민감주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이나 철강도 일단은 좀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라서 차후에 조금 관심 갖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그래도 일단은 좀 IT, 2차 전지 이런 쪽들 애플카 이슈 이런 거보다 좀 기인한 종목들 위주로 좀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천연가스 가격 강세 때문에 오늘 가스공사도 좀 강한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으면서 원자재 관련주들도 오늘 보시면 고려아연이나 풍산 같은 종목들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애플카 관련주들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LG전자도 여기에 해당되고요. 워낙에 비밀리에 사업을 진행을 해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원래 모를 때 기대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지금 애플과 관련주도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죠. 업체들이 이제 애플 방문한 이후에 TF팀을 구성했다 이런 기사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애플이 이제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 중에 이제 한 곳에도 지분 투자를 해서 생산을 좀 늘린다고 이런 얘기들도 좀 기사에는 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느 기업이 지목될지는 모르겠지만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되는 기업들이 다 대부분 오르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중소형주들은 어저께부터 좀 강한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초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 모습 속에서 이제 LG전자도 같이 흐름 타고 있습니다. 계속 이 시간 통해서도 LG전자에 대해서 계속 많이 강조해 드렸었는데요. 이제 좀 흐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자율차든지 애플카든지 전기차든지 간에 전장 쪽을 가리치고 있고요. 전장 쪽들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IT 하드웨어 쪽들, 물론 소프트웨어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품류들, 제조업 부품류들에 대한 강세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상대적으로 IT 섹터 내에서 좀 덜 오른 해당 관련되어 있는 섹터 안에서의 종목들 좀 찾아보는 노력, 또 그다음에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좀 오르고 좀 쉴 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전략 이런 부분들 계속 필요하겠고요. 반도체 이런 기판 섹터들 이런 부분들도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갖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자동차에 뭔가 좀 연결될 수 있는 전장과 연결되어 수 있는 이런 쪽들의 시장 강세 흐름 이런 부분들은 계속 좀 주목해서 시장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워낙에 애플카 관련된 이슈는 작년 하반기에도 현대랑 한다, LG랑 한다, 그랬다가 말았다, 이런 뉴스에 따라서 변동성이 큰데 이런 거는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때는 대형주들 쪽으로 현대가 애플카를 생산해 줄 것이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LG도 LG 마그나랑 연결지으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애플카 같은 경우는 기존의 자동차 완성체 업체랑은 당연히 안 하고요. 일단은 그때 폭스콘 얘기도 계속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 누군가 좀 대신 생산해 줄 수 있는 위탁 생산 업체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탁 생산에서 얻는 수익보다는 그 애플카 자체에 들어가는 전장 부품 쪽을 넣는 쪽들이 계속 좀 수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전장향이 좀 강한 종목들이 강하게 좀 올라오고 있고요. LG전자가 가장 좀 LG이노텍과 함께 수혜가 많이 크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그런 종목들을 계속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부품에 좀 더 집중하는 전략 이런 부분들이 좀 유효한 투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2차 전지주들 오늘 뜨겁습니다. 셀하고 장비업체들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나 LG형 종목군들의 강한 탄력, 나인테크는 곧 상한가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28%까지 급등이 나오니까요. 게다가 종목별로의 등락 폭의 차가 좀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이런 현상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뭐 상대적으로 뭐 가격 메리트라든지 뭐 이격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뭐 LG향 얘기가 최근에 막 나왔었던 뭐 V1텍 같은 경우도 다시 또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뭐 SK온에 이제 다변화되는 밴더로 들어가는 이제 하나기술도 강세 계속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모습. 장비 쪽의 흐름들과 부품 쪽의 흐름들은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2차 전지 소재단에서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 효과를 좀 보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SK 이노베이션이나 SDI 같은 쪽들이 LG 에너지 솔루션 요번에 공모가 뭐 뉴스에는 일경 얘기도 나오는데요. 뭐 생각도 안 해봤던 숫자라서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놓고 본다라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30만 원 이제 공모가 상단에서 결정된다라면은 상대적으로 들어왔을 때 파괴력이 상당히 크겠고요. 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SK 이노베이션이나 SDI가 싸 보인다라는 효과,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셀 쪽을 계속 지난번에도 이제는 좀 셀이 싸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좀 고려하시는 투자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장비주들을 좀 잘 모르는데 어렵게 따라가기보다는 좀 사람들에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가 생각할 때는 SDI 이런 부분들도 상대적으로 조금 접근도가 좀 쉬운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상승폭이 줄어드는 눌림목을 좀 활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고요. 2차 전지 장비 부품주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실적 부담 때문에 좀 많이 못 오르고 바닥에서 이제 헤매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신흥 SEC 왜 요것도 4분기 실적 발표 시지만 잘 넘기면은 좀 흐름 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도 상당히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해당 섹터 안에서 좀 덜 올랐는데 좀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찾기도 좀 중소형 주단에서는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비단하고요, 셀 쪽 이런 쪽들 좀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소재들은 뭐 일단 지금의 반등은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1차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한 21선 부분까지를 저항대 맥시멈으로 하는 투자 전략으로 일단 소재단은 조금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2차 전지 내에서도 덜 오른 종목이 꽤 있네요.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악재가 발생한 종목이 바로 매드팩토입니다. 하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제약바이오는 뭐 아니면 돈 것 같아요. 어제 ABL 바이오가 모였다면은 또 매드팩토가 지금 도와 가까운 시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투심 악화도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이 뉴스 언제까지 좀 이어질까요? 네, 정말 투심이 한꺼번에 깨져버렸습니다. ABL 바이오가 어제 상한가 들어가면서 분위기를 잡아줬었는데요. 오늘 또 매드팩토가 한 방에 좀 말아먹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바이오는 임상을 하면서 분명히 실패할 수도 있고, 그 실패한 임상 과정 속에서 계속 바꿔가면서 뭔가 새로운 개선점을 찾아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번 좋은 결과만 나올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이제 성장주들에 대한 기대치를 좀 낮추다 보니까 더 이런 실패 부분이 더 강하게 부각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ABL 바이오도 어제 상 이후에 아침에 고점 출발한 이후에 지금 마이너스로 전환된 상태고요. 지금 시장에서 좀 급락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알테오젠도 급락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지금 그 외에 뭐 상당히 좀 급락하는 종목들 좀 바이오 섹터 쪽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투심이 약화되는 부분들을 때문에도 그렇고, 성장주 섹터라는 부분들도 좀 그렇고요. 금리 인상 시기에 좀 뭔가 좀 투자 포인트가 잘 맞지 않고 있는 섹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뭐 우량주들은 향후에도 계속 이제 선별 투자는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매드팩토의 악재는 조금 아프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실적 시즌, 4분기 실적 시즌 좀 지날 때까지 일단 바이오 섹터주들에 대해서는 뭐랄까요, 공격적인 접근 이런 부분들보다는 시장 상황에 따라 맞게 뭐 급락하면 접근했다가 지적 반등 이용해서 단기 트레이딩하는 전략, 이런 부분들로 조금 대응하시면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일단 좀 심리가 많이 흐트러진 부분들을 좀 추스리는 데는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오프닝 픽 어떻게 정하셨어요? 저는 그냥 매번 IT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뭐 IT 하드웨어 쪽 말씀드리기도 저희 거의 한 달 반,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계속 이쪽 계속 보시는 전략 맞겠습니다.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자동차와 IT를 연결 지을 수 있는 쪽들이 가장 최선화되는 섹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통해서 계속 LG전자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LG전자의 흐름, 이노텍과 함께
같이 흐름 보시고요. IT 섹터 내에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최근에 보면은 기관 레포트들 많이 나오는 쪽들이 IT 쪽들이고요. 전장 쪽들 막 이런 쪽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IT 섹터 내에서 순환 조정 순환 반등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좀 활용하시는 투자 전략. 그래서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섹터라면 이제 DDR5 전환 과정 쪽에 있는 섹터주들하고 기판 섹터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랑 이제 반도체에서 이제 8인치라든지 차량용 반도체 쪽들 이런 쪽들 계속적으로 보시고요. 근데 뭐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다 차와 관련되어서 차에다 연결시킬 수 있는 IT 섹터주들 그런 부분들 전장 쪽에 관련되어 있는 섹터주들에 대한 관심도 계속 좀 올려주시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오늘 조금 조정이 나오면 철강 섹터주들도 최근에 흐름 괜찮았었기 때문에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조선과 철강 그다음에 뭐 원자재 섹터주들은 뭐 가격에 영향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 뭐 개인적으로 뭐 풍산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저가권에서는 좀 좋은 흐름 좋은 기대감 이런 부분들 좀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조정은 받고 있지만 이제 동국제강이나 동부제철, 포스코 이런 쪽에 대해서도 관심도 계속적으로 좀 유지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니스 오프닝 픽이었습니다.